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최근 들어서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공유해드릴 정보들이 있어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스닥은 1.59% 상승하며 이제는 저점 대비 29%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하락은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까지 7주 연속 하락했고 다우 지수는 8주 연속 하락해 1923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장이었습니다. 이러니 우리 모두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 원인은 JP모건이 은행주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JP모건은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올해 은행주들의 순이자 이익 전망치는 지난 1월 예상보다 10% 높였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장후에 선물 시장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락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스냅이 SEC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지난달 21일 발표한 실적 가이던스를 오히려 더 낮췄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2분기 실적에 제시했던 하한선보다 더 낮아질 거라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12개월간 2,000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연내에는 500명만 채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메타 플랫폼도 실적이 잘 안 나오면서 신규 채용을 멈췄는데 회사가 힘들다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 소식 이후 메타 플랫폼은 7%, 트위터는 4%, 핀터레스트는 12%, 구글은 3.3% 같이 떨어졌습니다. 왜 특정 종목들이 같이 떨어졌을까요? 한 구독자분께서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이디는 가렸습니다. 대표적인 광고회사인 스냅 가이던스가 안 좋으니 광고로 매출을 내는 여러 회사들도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한 것입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스냅은 매출 100%가 스냅챗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구글, 메타 플랫폼,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 광고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같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글 매출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구글도 대부분 광고 매출이고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 하락한 이유가 유튜브 광고 수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알파벳의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3% 늘어난 546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68억 7천만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인 75억 1천만 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메타 플랫폼이나 스냅, 핀터레스트 등 다른 광고 회사보다 구글은 광고 매출 감소가 기업가치 하락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글은 광고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광고보다 다른 신사업에서 큰 매출이 나올 회사입니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는 첫 흑자를 기록했고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도 상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대주주이자 우주에도 진출하고 있는 구글입니다. 최근에 이런 무서운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각종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연체자가 급증, 제2의 서브프라임 대출 대란 등 신용대란이 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날 보도했습니다. 신용보도회사 에퀴팩스에 따르면 최소 60일 이상 연체된 서브프라임 신용카드 및 개인 대출 비율이 평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에퀴팩스는 자동차 대출 및 리스 연체율의 경우 지난 2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40년 내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당시 나스닥은 고점 대비 약 50% 이상 하락했는데요. 현재 나스닥이 최고 30% 가까이 하락했으니 50%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 제목들을 봐보시면 모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들의 날짜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에서부터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입니다. 몇 년마다 계속 나오는 공포뉴스입니다. 미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여러가지 안전장치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그때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최대한 방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나오는 공포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자료는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냐에 따라 손실률이 줄어드는지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1929년부터 주식시장을 분석했을 때 주식을 사서 20년 동안 보유하면 돈을 벌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10년이면 94% 확률로 돈을 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 투자회사에 따르면 단기 트레이더 98%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개미 투자자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돈을 다 잃는다는 소리입니다. 더 높은 수익을 벌기 위해 잦은 매매를 해서 성공할 확률은 고작 2%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종목을 샀으면 다시 팔고 저점에 산다는 생각보다 그냥 수량을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년만 들고 있어도 돈을 벌 확률이 94%이니까 말이죠. 이 자료는 S&P 500 포워드 PER이고 1년 기준입니다. 현재 보이는 16.6이라는 값은 5년 평균 포워드 PER 18.6과 10년 평균 포워드 PER 16.9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0년 평균 값보다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는 현재 S&P 지수와 1년 기준 포워드 EPS입니다. 역시나 코로나 때 이후 처음으로 포워드 EPS보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1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S&P 500 지수는 17.5% 하락한 반면 12개월 포워드 EPS는 6.1% 상승했습니다. 그렇기에 드디어 포워드 EPS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또한 주가가 어느 정도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연설하는 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상 깊은 말이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도 역사적으로 3번이나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여러분들도 매수한 주식이 5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며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모르지만 주식을 매수한다면 장기 보유하고 20년, 30년 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앞에서 제가 찾은 주식 손실률 자료가 생각납니다. 10년 장기 보유하면 손실률이 4%, 20년 보유하면 손실률이 0%입니다. 버핏이 말한 것과 데이터가 분석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 덕분에 하락장이 와도 쉽게 상승하고 눈 감고 투자해도 돈을 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돈을 버는 걸 보니 내가 주식을 잘한다 생각하고 투자 규모를 늘리다가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이 세상 사람 모두 부자일 겁니다. 처음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왜 그 종목을 투자했고 몇 년 가지고 갈 건지 정확히 분석하셨다면 지금은 더 크게 상승할 종목을 좋은 가격에 주울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20년, 30년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년, 30년까지가 아니더라도 최근의 2년물보다 3개월물을 중요한 지표로 본다든지 MTS나 인터넷의 발달로 어디서든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주식을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과거와 달리 시장은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처럼 오랜 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하락장이 시작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본다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6개월, 조금 더 1년, 2년 버틴다 해도 이 기간을 버티고 자산을 몇 배 불릴 수 있다면 해볼 만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저 또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